사주를 믿으십니까? 사주는 과학일까요? 우리가 태어난 년, 월, 일, 시간이 우리의 운명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생일과 여러분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학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용근 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세우고 또 어떤 분들은 토정비결이다, 사주다, 새해 운수를 미리 알아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해 운수 중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재물운, 연애운, 사업운 등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분야는 다양하겠지만 건강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일 겁니다. 그만큼 건강은 운세를 논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일 겁니다. 한편 사주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인간의 본성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만큼은 우리가 태어난 생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19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 병원에서 1985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진료를 받은 기록을 가진 174만 9,400명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들이 이전에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100년에 걸쳐 태어난 거의 180만 명의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1688종류의 다양한 질환을 분석한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니까요. 분석 결과 55가지의 질환이 태어난 달과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대표적인 결과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벽걸이 시계와 같은 그래프는 시간 대신 1년에 12달을 보여줍니다. 크게 4블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이 1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 우측 하단은 봄으로 상징되는 4월부터 6월이고 좌측 하단은 7월부터 9월까지 여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측 상단이 10월에서 12월까지를 포함한 가을을 의미합니다. 이 원 안에 수많은 작은 동그라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작은 동그라미들은 특정 질환들을 의미합니다. 이 질환들이 동그라미 중심부에 있을 경우에는 그 질환과 태어난 달의 연관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동그라미들이 중심부에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질환은 특정 생월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월과 4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한 문제인 심방세동, 동맥경화, 심장의 산소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협심증 등 이 모두가 심장 그리고 혈관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른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그 이유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즉 봄에 태어날 아기를 임신한 엄마들이 어떤 환경에 공통적으로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은 태어나서 어떠한 환경적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설명에 실마리가 보입니다. 뭐니 해도 계절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겨울과 초봄에 태어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기는 1년 중 일조 시간이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햇볕과 가장 관련이 깊은 영양소인 비타민 D 형성 부족이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주된 이론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시기도 해가 짧지만 아기가 한참 엄마 배 안에서 성장하던 시기도 해가 짧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엄마도 아기에게 줄 비타민 D가 적었고 태어난 아기에게도 충분한 비타민 D가 형성될 수 있는 햇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칼슘 흡수에 중요한 비타민 D 부족과 더불어 부족한 혈중 칼슘 레벨을 높이려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증가로 인한 호르몬의 불균형이 심장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햇볕 부족이라는 계절적 환경 문제가 이 시기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을 앓게 될 확률을 높인다는 설명이 가능한 거죠. 심혈관계 질환은 수면과도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이 논문과 그 이전에 발표된 논문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은 1월과 4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른 달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수명을 짧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겨울철에 엄마가 독감 같은 감염 질환에 걸릴 경우 이 또한 아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임산부가 감기나 혹은 독감으로 고생한 경우 뱃속의 아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월부터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무조건 병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리스크는 높지만 반대로 호흡기 질환이나 정신적 질환에 걸릴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생일이 빠른 사람들은 천식에 걸리거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생길 확률은 낮습니다. 즉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강하지만 심혈관 질환에 취약하다는 강점과 약점이 함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월과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특정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지도 그렇다고 낮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다른 달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특정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별로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정 질환에 더 취약하지 않으니 그나마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운이 좋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5월생들이 질환 관련 리스크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7월과 10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이나 천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진먼지 진드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진먼지 진드기에 다량 노출되어 알레르기성 체질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해석 혹은 추론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9월에서 11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9, 10, 11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11월생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생일이 늦은 아이들은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생일이 이른 아이들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 학교에 들어가서 같은 학년에서 수업을 받더라도 이 아이들은 정신적 그리고 체력적으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아기의 뇌 성장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태어난 후에도 계속되는데요. 이때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가 짧아지는 늦가을에 태어난 아기는 비타민 D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또한 ADHD 원인 중에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른 달에 태어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특정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지도 낮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 특징은 5월과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그것과 유사한데요.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특별히 더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다른 달과는 달리 특정 질환과의 뚜렷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가 특정 질환에 걸릴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지만 호흡기나 신경계 질환에는 비교적 덜 취약하다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반면 9월과 11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점도 살펴보았고요. 생일이 늦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도 배워봤고, 더불어 태어난 달뿐만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도 태어날 아기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아기 때부터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햇볕을 만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비타민 D 섭취를 통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